안녕하세요. 컬처 인사이드 MC 박민설입니다. 어느새 여름 장마가 시작됐죠. 유독 긴 장마와 폭염이 예고된 올여름. 그래도 기분만은 상쾌하게 산뜻한 문화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왕의 귀한 완전체로 돌아온 BTS의 다음 도전. 한한령 해제 가능성에 엔터업계에 부는 변화의 바람. 그리고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의 츤데레 언니 이봉련 씨 만나봅니다. 속보이는 랭킹에서는 반려동물에 푹 빠진 스타 탑5 알아볼게요. 멤버 7명이 드디어 모두 전역한 BTS. 군복 벗은 완전체 BTS의 새로운 여정은 어디로 향할까요? 빌보드 점령에 이어 이제는 그래미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조 원의 경제 효과까지 예상되는 왕의 귀한 그 뜨거운 현장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지난해 6월 BTS 맏형 진과 제이홉을 시작으로 올해 7명의 멤버들이 차례로 전역했습니다. 빨리 앨범 열심히 만들어서 또 다시 무대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복귀 그만하고 무대 만들겠습니다. 예. 카메라 앞이 너무 오랜만이라 그래서 좀 화장도 안 하고 그래서 좀 민망한데요. 또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한 휴가를 끝으로 완전체 BTS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BTS는 군복무 중에도 틈틈이 팬들과 소통을 이어갔는데 직접 병장 승급 소식을 전하거나 제설 작업에 참여한 경험을 공유하고 전역 후에는 군복 차림으로 찍은 기념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멤버 전원이 군필자인 BTS는 이제 막내 정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3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만큼 멤버들의 다양한 경험을 녹여 성숙하고 완성도 높은 음악으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멤버들이 보고 듣고 느낀 것들. 그러니까 BTS가 결국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조금 서툴더라도, 조금 투박하더라도 본인들의 이야기를 스스로 풀어내면서 세계적인 공감을 받는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군입대 전까지 K-팝 역사상 전례 없는 행보를 걸었던 만큼 부담감도 큽니다. BTS는 영어곡 다이너마이트와 라이프 고즈온, 버터, 퍼미션 투 댄스 등 모두 6곡으로 빌보드 핫백 정상을 차지했고 미국에서 가장 유서 깊은 대중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드에 3년 연속 후보에 올랐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후보로 한국 가수 최초로 단독 무대를 선보였고 이듬해에는 버터로 같은 부문 후보에 올랐는데 안타깝게도 수상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입대 전 마지막인 2023년에는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와 협업한 곡 등으로 퍼포먼스와 뮤직비디오, 올해의 앨범까지 총 3개 부문 후보에 지명되기도 했습니다. 최종 수상이 불발되면서 그래미가 유색인종과 비영어권 가수들에게 인색하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BTS는 결과에 연연하기보다 또 하나의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뛰어넘을 장벽이 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좀 도전할 수 있다는 거에 아직도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뛰어넘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또 군 공백기 중에도 멤버들의 솔로 작업을 그래미에 출품하면서 K-팝 전설의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무대에 오른 지 어느덧 12년이 흐른 BTS. 3년 만에 완전체 복귀를 앞둔 상황에서 또 한 번 아름다운 도전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내의 한국 문화 교류는 꽁꽁 얼어붙었었죠. 하지만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피어오르며 얼마 전 한국 3인조 래퍼 호미들이 8년 만에 중국에서 공연을 펼쳤는데요. SM의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된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죠. 한류에 찬물을 끼얹던 한한령, 과연 언제쯤 풀릴 수 있을까요? 바로 짚어봅니다. 2000년 6월 중국 충칭에서 열린 한국 가수들 공연입니다. 엄정화, 베이비복스 등 당대 유명 한국 댄스 가수들이 출동해 중국 관객들과 만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국 인민대례당이라는 극장에서 공연을 하게 됐는데요. 재미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좀 막연하게 노래를 잘 모르니까. 빅뱅의 2015년 월드 투어에서 중국 본토 공연 관객만 2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중국은 한류 붐의 중심이었습니다. 2016년 사드 배치 논란의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태양의 후예처럼 폭발적인 인기를 끈 한류 드라마는 중국에서 자취를 감췄고 한국 가수 콘서트들도 취소된 가운데 중국 초등학교에선 한국 기업 제품을 사지 말자고 선서를 시키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 엔터업계 등은 큰 타격을 받았고 포맷 수출이나 IP 협업 등으로 근근히 교류 명맥만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4월 국내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우리 국적 가수로는 8년 만에 중국에서 공연이 허락돼 화제가 됐습니다. 저희가 다음번에는 곡을 더 많이 준비해 올게요. 우한은 꼭 한 번 더 오기로 진짜. 이처럼 한중간 우호적 분위기와 함께 한알령 완화 기류가 감지되자 관련 주식이 꿈틀대기도 했습니다. 해빙 분위기 속에서 BTS를 보유한 하이브는 지난 4월 중국 법인 하이브 차이나를 설립했고 SM은 지난 2월 중국 텐센트 뮤직과 손잡고 베이징 등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열며 중국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SM 2대 주주로 올라선 텐센트 뮤직은 SM과 협업해 중국 현지 아이돌 그룹 제작에 나서기로 했는데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K-팝의 중국 내 위상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원의 강점을 서로 활용하는 전략이라 순차적으로 조금씩 풀린다고 한다면 이런 제휴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걸로 보여요. 오는 11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공식 초청되면서 한중 관계가 나아질 거라는 기대 또한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상호소통, 인적 문화 교류를 강화하여 양국 국민들 간 우호 감정을 제고해 나가며 다만 실제 한알령이 해제될지 존재감이 커지는 중국 자본이 K-팝과 우리 콘텐츠 업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등 우려 섞인 시선 또한 존재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문화 인터뷰 시간입니다. 맞는 역할마다 인생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씬스틸러, 맛깔난 생활 밀착형 연기로 사랑받는 이봉련 씨인데요. 그녀가 연극, 뮤지컬, 영화, 드라마를 넘나들며 종횡무진 활약하는 이유는 그저 무대에 서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연기 내공 20년, 이봉련의 숨은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엄마 올해 70살 되셨는데 저 걱정된다고 아직도 아침마다 전화하세요. 아침에 찬물 먹으면 배탈 난다. 밤에 운전하면 사고 난다. 얼마 전 끝난 의학 드라마에서 배우 이봉련은 엄격함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산부인과 교수 서정민으로 또 한 번 인생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댓글도 잘 보거든요. 뭐 쌤한테 나으러 가겠다고 뭐 이런 댓글, 오이형 정신 차려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선생님 없다 이러면서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죠. 나랑 제일 어울릴 것 같은 CF가 뭘지 물었더니 대답에 여전히 서정민의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나랑 제일 어울릴 것 같은 CF는? 영양제? 안경? 2005년 뮤지컬로 데뷔한 이후 연극, 영화, 드라마, 장르를 가리지 않고 자신만의 색깔로 극에 생기를 불어넣는 천의 얼굴. 이렇게 벗어서 여기 넣어주는 게 이렇게 어렵냐? 양말 뒤집지 마! 집어던지지 마! 배우 이봉련을 각인시킨 이 장면. 스스로에게도 가장 애틋한 드라마인데 상대 배우에게 공을 돌립니다. 앞에서 인규수 씨가 들어주고 있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걸 보고 있고 듣고 있는 상대 배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장면이에요, 사실은. 외향적일 것 같은 선입견과 달리 직접 만나본 이봉련은 과장되지 않은 솔직하고 절제된 말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흑백 결혼 사진마저도 배우를 닮았는데
드라마 소품 사진인 줄 아는 분도 많아서 그래서 근데 저희 결혼 사진입니다. 그게 보정이 하나도 되지 않은. 남편 이규회 역시 함께 무대를 지켜온 연기파 배우인 만큼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도 담백하게 풀어놓습니다. 다들 말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왕 할 거면 그냥 뜨겁게 재밌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이팅! 그냥 화이팅을 보내고 싶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 어느 쪽이 더 나다운 것일까? 코로나와 맞닥뜨려 온라인으로 관객을 만나기 시작한 연극 햄릿은 운명과도 같은 작품입니다. 무대 위 작은 거인, 복년 햄릿이란 별칭도 얻고 큰 상도 받았는데 모두 한계를 극복하고 얻어낸 성과물입니다. 밑바닥까지 막 어쩔 줄 몰라서 못하겠었을 때 그 결과는 또 상도 받게 돼서 좀 개인적으로 얼떨떨했죠, 사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냥 배우로서 어떤 큰 고민을 할 수 있게 한 작품이어서 저한테는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 됐죠. 본명 이정은, 이복년은 활동명입니다. 의외로 이름을 잘 모르는 시청자를 위해 이름 삼행시를 부탁했습니다. 시작할게요. 이 사람 복년입니다. 연극, 영화, 드라마 거기에서 봤던 그 사람, 그 복년 맞습니다. 거창한 의미 부여 없이 무대는 그저 계속 있고 싶은 곳이라는 배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주변에 있을 법한 인물들 그리고 어디서 봤을 법한 얼굴 그런 사람? 그래서 제가 아마 인물들 안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하거나 따뜻한 어떤 한마디를 건네는 대사들이 있으면 여지없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역할 덕분이죠, 사실. 안 해본 모든 역할을 하고 싶고 안 만나본 모든 배우와 호흡을 맞추고 싶다는 연기의 진짜 진심인 이복년. 단단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이 배우는 앞으로 어떤 수식어로 불리길 바랄까요? 무대 위의 작은 거인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는 수식어라기보다 그냥 제 여전하다, 여전히 에너지 크고 좋구나 막 이런 얘기를 좀 오래 듣고 싶은 마음 그런 건 있죠. YTN 김정아입니다. 이번엔 랭킹을 통해 문학의 핫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컬처 인사이드가 선정한 속 보이는 랭킹. 오늘의 주제는 반려동물에 푹 빠진 스타 탑5인데요.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스타들은 어떤 동물들과 함께하고 있을까요? 바로 만나볼게요. 먼저 5위는 고양이를 닮은 고양이 집사 배우 유승호입니다. 최근 예능에서 활약 중인 유승호. 프로그램을 통해 저녁 당시 에피소드가 재조명됐죠. 너 고양이 보고 싶다고 문외 아니냐? 저희 집에 고양이 2마리가 있는데 예, 너무 보고 싶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뿐 아니라 평소 길고양이나 유기묘를 챙기기 위해 물과 간식을 갖고 다닐 정도인데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유도 고양이. 동물보호소를 차려 최대한 많은 고양이들을 돌보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집으로의 그 꼬맹이가 마음까지 따뜻한 어른으로 멋지게 성장했네요. 이어지는 4위는 물고기와 사랑에 빠진 아이돌 NCT 태용입니다. 글로벌 K-팝 그룹 NCT의 태용은 물고기 덕후로 알려졌는데요. 물고기들을 살뜰히 돌보는 모습에 팬들이 또 한 번 반했다고 하죠. 여기 꼬리에 지금 여기 이게 있는 게 진드기예요. 됐다. 나는 오늘은 그가 물고기에 빠진 건 의외로 외로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아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조를 청소하고 물을 갈아주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도 마음이 정리되고 위로를 받는데요. 형 진짜 이걸로 힐링하는 것 같아요. 맞아, 이거 좀 감정이 있어요, 형. 진짜 보면 좀 차분해져.
아무 말 없어도 힐링을 주는 존재, 물고기들과의 따뜻한 교감이 느껴지네요. 3위는 강아지도 슈퍼스타가 된 블랙핑크 로제입니다. 로제가 지금의 반려견을 만난 건 2020년이었는데요. 강릉 동물센터를 통해 당시 피부병을 앓고 있던 생후 6개월 된 유기견을 입양했습니다. 처음으로 안아봤는데 그때 그냥 한 번에 마음이 뺏겼어요. 안 데리고 올 수가 없었어요. 이미 사랑에 빠져서. 이후 로제의 사랑을 듬뿍 받은 행크, 이렇게 변했네요. 말 그대로 드라마틱한 견생 역전이죠. 로제는 행크와 종종 화보나 촬영을 같이 하기도 했는데요. 전용 인스타그램까지 개설했죠. 행크는 무려 460만 팔로워의 글로벌 인플루언서가 됐습니다. 지금은 한강과 남산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에서 로제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중인데요. 로제와 행크, 두 슈스의 달달한 일상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이어지는 2위는 곰자 아빠 배우 조승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대 위의 카리스마 조승우, 그가 긴장을 내려놓는 순간은 일상에선 반려견 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낼 텐데요. 강아지 유치원의 가방 꾸미기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할 정도로 열성적입니다. 조승우는 보호소의 안락사 명단에 오른 곰자를 입양하기 위해 무려 700km를 달려가 가족이 됐는데요. 당시 상황은 SNS를 통해 알려지며 더 큰 감동을 줬죠. 이전에 삽살개 단풍이를 키웠던 조승우는 삽살개 홍보대사까지 하며 반려견에게 애정을 쏟았는데요. 비밀의 숲 촬영 당시 단풍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아니, 하늘 날아간 우리 강아지 더 잘해줄 걸. 더 여행도 많이 가고 그래서 너한테 못 해준 거를 지금 곰자한테 다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후 곰자와 만나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됐는데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 보내면 좋겠네요. 반려동물에 푹 빠진 스타 대망의 1위는 많은 분들이 짐작하셨을 것 같아요. 가수 이효리입니다. 모카야, 모카. 일로 와봐. 동물사랑 연예인 하면 첫손에 꼽히는 가수 이효리. 한때 넓은 제주도 집에서 고양이와 강아지를 10마리도 넘게 키웠는데요. 미용도 직접. 넓은 마당이 있지만 산책은 필수입니다. 아름다운 데가 많아. 지금도 꾸준히 동물단체에 기부와 봉사를 이어가는 중인데요. 힘들다, 봉사한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만나러 온다, 내일 애들 만나는 날. 요즘엔 보호소에서 동물을 입양하는 연예인이 많아지며 팬들이 무조건 따라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는 소신도 밝혔죠. 연예인이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미디어에 많이 노출을 해가지고 누가 입양했으니까 나도 입양해야지, 그 유행처럼 된 것이 오히려 아이들한테 좀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입양은 반려라는 표현처럼 평생 함께할 수 있을 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요. 반려동물계의 데모 이효리, 그 선한 영향력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날이 더워지며 몸과 마음 모두 지치기 쉬운 요즘인데요. 땅의 기운을 듬뿍 느낄 수 있는 맨발 걷기 해보시면 어떨까요? 전국의 걷기 좋은 길에서 쉼과 회복의 시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컬처 인사이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